은평에서의 첫날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이른 새벽 하얗게 빛나는 새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복도를 밟으며 혜자는 두 손에 작은 여행 가방과 검은색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바쁜 출근 시간 아파트 현관문은 계속 열리고 닫혔지만 그녀의 등장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혜자는 시골집 대문이 닫힐 때의 묘한 쓸쓸함을 아직 가슴에 남긴 채 10개도 넘는 층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벽마다 반사되는 자신의 환한 주름투성이 얼굴과 흐릿하게 젖은 눈망울에 스스로도 놀랐다. 여기가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집이라니. 아들 경수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많이 피곤하지? 짐 줘. 경수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빠르게 받아들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선영은 짧은 시선만 한번 보내고 축 늘어진 팔짱을 풀지도 않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마치 형식적인 인사처럼 툭 내뱉은 말이었고 옅은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다. 조금 뒤 작은 손이 혜자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할머니!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6살 손녀 지원이는 엄마와는 딴판으로 환하게 웃으며 혜자를 끌어안았다. 혜자는 비로소 천을 느끼듯 미소를 지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도시에 깔끔하면서 차가운 공기가 집안 가득 흘러넘쳤다. 고향 시골집의 구수한 풀레와 쑥떡 냄새, 구멍난 마당마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 한 냄비, 달걀찜, 말라붙은 멸치볶음이 있었다. 경수가 웃으며 어머니를 앉혔다. 엄마, 많이 드셔. 서울 김치찌개도 이제 익숙해지셔야지. 하지만 혜자는 한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레 맛을 봤다. 짠맛만 입안 가득 돌았다. 선영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부엌일은 제가 할 거예요. 짧고 날카로운 말투. 네. 나는 그냥 지원이 간식이나 좀 챙기면 지원이 체할까 봐서요. 어머니는 쉬셔도 돼요. 말은 공손했지만 얼굴에는 불쾌함이 뚜렷했다. 경수는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지원이는 김치찌개를 2젓가락 먹고 퇴에 뱉었다. 혜자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반찬을 옮겼다. 급하게 밥을 먹고 회사에 가야 한다는 경수는 털썩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엄마, 퇴근하고 빨리 올게. 지원이는 입가에 밥알을 묻힌 채 할머니를 한 번 더 쳐다보고 방으로 뛰어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 가득한 정막 속에 혜자와 선영만이 남았다.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하지만 컵 하나를 꺼내며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오전에는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아무래도 미리 약속된 일들 말고는 집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가족 모두 편할 거예요. 혜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텃밭 대신 30대 넘는 아파트 건물과 작은 주차장, 바삐 오가는 자동차들이 도시의 아침을 알렸다. 그때 선영이 갑자기 혜자 쪽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어머니, 혹시 이따가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먼저 말씀 주세요. 냉장고 정해진 재료 외에는 손대지 마세요. 말끝마다 날카로움이 번졌다. 혜자는 움찔하며 네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쿡쿡 쑤시는 듯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선영의 소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지원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혜자는 손녀를 반기며 작은 과일을 깎아다 주었다. 할머니, 이거 복숭아예요? 그래, 지원아. 할머니가 직접 깎아줬다. 하지만 선영이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다. 지원아, 과자 말고 점심 먼저 먹어. 할머니, 다음엔 과일도 제게 물어보고 주세요.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다. 지원이는 슬쩍 엄마 눈치를 보고 복숭아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다. 혜자는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다. 저녁 무렵 경수가 돌아왔다.
기운 없는 어머니를 보고 엄마, 서울 생활 괜찮지? 라고 물었지만 혜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다, 경수야. 익숙해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 오늘 저녁엔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창밖 구경도 하고 조금 누워 있었지. 하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시면 답답하시죠? 그 말에 선영은 힐끗 어머니를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휙 돌렸다. 어머니, 저녁 차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꼭 저한테 말씀 주시고요. 음, 알겠어. 대꾸는 선뜻 나갔지만 목 안에 돌이 껴있는 것처럼 답답했다. 밤이 깊어가고 지원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경수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선영은 부엌에서 심드렁하게 남은 밥그릇을 정리했다. 혜자는 작은 방에 앉아 손끝으로 사진첩을 만졌다. 고향의 낡은 집, 꽃 피던 마당, 돌아가신 남편, 동네 친구들과 찍은 사진. 고요한 방 안엔 도시의 소음 대신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TV에서는 밝은 연예 뉴스가 흘러나왔다. 조심스럽게 선영아. 부르자 선영은 채널을 돌리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혹시 내일 아침엔 내가 밥 좀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바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 혜자는 할 말이 더 없었다.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새벽이 다가왔다. 시골집이었다면 다구는 소리에 일어나 배추밭을 둘러봤겠지. 혜자는 낯선 도시의 새벽을 견디며 희미하게 오는 찬 공기 사이로 또 하루를 견딜 준비를 했다. 그림자처럼 사는 하루 혜자의 하루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시작되었다. 새벽 5시. 또 자신만의 이른 아침이 시작된다. 부드러운 이불을 개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온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낯설미 그녀를 기다렸다. 혜자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어 야채를 꺼냈다. 지원이가 좋아할 텐데. 시골에서 가져온 무와 배추를 꺼내 깍둑 썰기 했다. 갑자기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혀끝에 짜증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혜자는 놀라 손을 멈추었다. 그냥 지원이 아침에 먹을 국이라도 끓여보려고. 아니, 부엌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식재료도 그냥 손대지 마시고요. 요즘 냉장고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듯 선영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 괜히 신경 썼나 보네. 혜자는 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작고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스스로 위축된 자신의 그림자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은 혜자는 먼지를 쓸기 시작했다. 출근 준비 중인 경수는 넥타이 매며 쳐다봤다. 엄마 또 청소하시네. 그냥 쉬셔도 되는데. 혜자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냥 조금 일해야 몸이 안 뻐근하지. 경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 와중에 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로 울려 퍼졌다. 어머니, 저 소파 위에 앉아 계신 김에 쿠션만 어지럽히지 마세요. 세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혜자는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려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선영의 날 선 눈빛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식탁에서의 아침 시간, 경수는 서둘러 밥 한 숟가락 먹으며 말했다. 오늘 회의 있어서 늦는다. 점심은 당신이랑 지원이랑 알아서 챙겨. 선영은 대꾸조차 않고 어머니를 노려봤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반찬 그릇을 앞에 놓았다. 여기 직접 담근 열무김치 있는데 조금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됐어요. 아침엔 깔끔하게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저런 거 안 먹어요. 선영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혜자는 슬며시 입을 다물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원이는 옆자리에서 슬그머니 할머니의 열무김치를 입에 넣었다. 지원아, 입맛에 안 맞으면 억지로 안 먹어도 돼. 할머니, 맛있어요. 아이가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선영은 재빨리 김치 그릇을 멀리 치웠다.
엄마, 음식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침마다 집안에 냄새 진동하는 거 저 진짜 싫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탁자 위 공기를 찢었다. 정적이 흐르는 거실. 경수는 출근한다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원은 유치원 가야 한다며 먼저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집안엔 두 여자만 남았다. 혜자가 거실 구석에 앉아 작은 식물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건네려 했다. 선영아, 혹시 오후엔 장 봐야 할 거 남은 거 있니? 내가. 선영은 차갑게 끊었다. 식재료는 제가 알아서 시켜요.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럼 내가 할 일 있을까 해서. 없는 게 애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용히 방에 계세요. 혜자는 금세 입을 다물었다. 이런 날들이 매일 반복되었다. 아무도 기대지 않는 소파, 냉랭한 부엌, 쓸쓸한 작은 방. 집안에 있으니 오히려 더 고립되는 기분만 들었다. 어느 날 혜자는 조심스럽게 지원이 방 창문을 닫고 있었다. 지원이의 작은 토끼 인형을 토닥이며 지원아,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놨으니까 오늘 같이 놀자라고 속삭였다. 그때 선영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어머니, 애 장난감 건드리지 마세요. 청소는 제가 시킵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 혜자는 처음으로 약간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원이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건 안 돼? 안 돼요. 여기는 시골 아니에요. 함부로 남의 물건 만지는 거, 여긴 예절이 아니에요. 선영의 말은 칼날처럼 혜자의 가슴을 베었다. 작은 한숨이 집안을 다시 덮었다. 오후 혜자 혼자서 작은 방에 앉아 창문 너머 흘러가는 구름을 본다. 나는 대체 이 집에서 무엇이지? 손 하나 뻗는 것도,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죄가 되는 것 같아. 외출이라도 하려고 생각해 봤지만 복지관에 갈 용기도 쉽게 생기지 않았다. 도시의 빠르고 무정한 분위기는 혜자를 점점 더 조용한 존재로 만든다. 저녁 시간, 지원이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아이 옆에 다가간다. 지원아, 할머니랑 같이 색칠 공부할래? 응, 할머니가 토끼 그려줘! 두 손녀가 한박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그때 선영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들어온다. 지원아, 빨리 숙제해! 그리고 할머니랑 너무 오래 놀지 마. 엄마가 싫다고 했지? 지원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축된 표정을 짓는다. 혜자는 작게 읊조린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그날 밤 선영과 혜자는 드디어 식탁에서 짧지만 힘든 대화를 한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 규칙에 안 맞는 행동하지 마세요. 이 집 살림은 제가 책임집니다. 질서 좀 지켜주세요. 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낮게 대답했다.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렇게까지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선영은 목소리를 더 높인다. 아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엄마가 오신 뒤로 모든 게 불편해졌어요. 경수 씨도 힘들어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자신이 없어요. 혜자의 얼굴에 핏줄이 섰다. 나더러 나가라는 얘기니? 벌써부터 노인이 짐이야?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더 곤란하죠. 솔직히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갑갑해요. 잠시 뜨거운 정적이 흐른다. 지원이 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이 대화를 비켜듣고 있다. 결국 혜자는 자신의 방으로 몸을 피한다. 문을 닫고 무릎을 끌어안고 가만히 운다. 스스로를 질책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진짜 이 집에 폐만 끼치는 건가? 하지만 한편 피해만 보고 사는 인생이 너무 서럽다는 생각이 끌어오른다. 도시의 차가운 밤, 겨울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서울의 밤, 바람은 더욱 매서웠다. 혜자는 창문 곁에 앉아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하루가 지난 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공간에 숨어버렸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경수는 회식이 있다며 아침부터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지원이는 방에서 만화책을 읽다가 잠들었다. 선영은 부엌에 남아 소파에 앉은 채
휴대폰을 집요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딸랑. 작은 알림 소리에 선영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혜자를 향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이제 잘 거야. 조금만 더 쉬다 자려고. 혜자는 평소처럼 조용히 대답했다. 선영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무래도 할 말이 있어서요. 내일은 청소하지 마세요. 바닥에 먼지가 많이 안 쌓여요. 괜히 또 쓸지 마시고 소리도 너무 크니까. 혜자는 미안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안하다. 그리고 부엌 정리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냉장고 음식 함부로 꺼내지 말아주세요. 쓸데없이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휴게실처럼 방에서 쉬세요. 차가운 말투였다. 혜자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선영의 시선이 끝까지 쫓아왔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녀의 귀엔 선영의 말투가 계속 울렸다. 새벽 1시, 추위와 외로움에 잠이 들지 못한 혜자는 거실로 나왔다. 살금살금 냉장고에서 물을 따라 마시던 찰나 밖에서 울컥울컥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의 전기 자물쇠가 삑 소리를 냈다. 취기가 잔뜩 오른 경수가 휘청이며 집에 들어왔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네. 경수야, 많이 마셨니? 회사에서 할 수 없이. 다들 엄마 미안해. 경수는 잠깐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외로움과 허탈함만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선영이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 지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잠이 안 와서 물 좀 마시려던 거야. 이제 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내일 지원이 깨면 또 피곤하다고 하거든요. 알겠어. 선영은 혜자의 어깨를 밀치듯 복도로 내몰았다. 마치 혜자가 가족이 아니라 이 집에 억지로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혜자는 방으로 들어가 복도 창문을 살짝 열었다. 새벽의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다. 멀리서 자동차 소음과 도로의 불빛들이 번쩍였다. 시골이었다면 밤이 이토록 외롭지 않았을 텐데 이 도시엔 내가 설 자리가 없다. 문득 집까지 따라온 끈질긴 환멸과 슬픔에 눈가가 축축해졌다. 갈등의 폭발. 이튿날 저녁 선영과 혜자 두 사람 사이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다. 지원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방으로 사라졌고 경수는 다시 회식 명목으로 집을 비웠다. 식탁에서 선영은 화장을 지운 얼굴로 짧고 냉정하게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 생각이세요? 혜자는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다. 무슨 말이니?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니 여기 온 뒤로 저도 숨이 막히고 경수도 지쳐 보여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혜자는 분노와 서러움에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저 아들 내외랑 손주랑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야.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선영은 말을 이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개인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매번 일일이 간섭하시고 집안 분위기도 자꾸 어색해지고 가족은 맞지만 저에겐 큰 부담이에요. 너무하구나. 내가 뭘 그리 잘못한다고 내쫓고 싶은 거니? 선영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아니, 다만 분명히 말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 집에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거실에 완강한 침묵이 흘렀다. 문득 방문이 삐걱 열리고 지원이가 두려운 얼굴로 나왔다.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 지원이의 목소리에 두 여성 모두 순간 멈칫했으나 선영은 다시 차갑게 등을 돌렸다. 숙제나 해. 결정적인 추위와 수치. 밤늦게 혜자는 문득 바람이 삭풍처럼 드는 창가에 서 있었다. 선영이 방에서 나와 문득 거실을 둘러봤다. 어머니, 창문 닫으세요. 집안 다 식어요. 조금만 바깥 공기 맡고 있으려다.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따뜻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제발 이 집 망치지 마세요.
냉혹하게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는 선영. 혜자는 온몸이 언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경수가 술에 절어 느릿하게 거실로 나왔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얼른 들어가자거라. 경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고 혜자는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만 흘릴 뿐이었다. 식탁 위에 상처 따스해야 할 가족의 저녁 식사가 어느새 눈치와 침묵과 상처만이 번지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저녁 7시 혜자는 부엌에서 작은 콩나물국을 끓이며 지원을 부른다. 지원아, 국물이 다 됐구나.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계란 부침도 했어. 정말요? 할머니 최고야. 환하게 웃는 손녀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나마 가족 안에서 유일한 온기가 지원의 미소였다. 잠시 뒤 선영이 부엌 안에 불쑥 들어왔다. 어머니, 또 뭘 하시는 거예요? 지원이가 좋아한다기에 부침 하나 했지 뭐. 선영의 얼굴은 한층 어두워졌다. 그만 좀 하시죠, 어머니. 부엌은 제가 책임져요. 음식 남으면 결국 다 버려요. 식재료 아끼랬잖아요. 그냥 아이가 먹고 싶어 하길래. 지원이도 요즘 입이 짧아졌어요. 할머니 때문인지 몰라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선영은 지원을 한번 째려본 뒤 냉장고 문을 거칠게 닫았다. 식사 시간, 혜자가 준비한 국과 계란 부침, 멸치볶음과 김치가 식탁에 올려졌다. 경수는 묵묵히 앉아 밥을 퍼 담는다. 며느리의 찬바람에 아무 말 못하고 젓가락만 움직인다. 지원이도 눈치를 보며 계란 부침을 쑥 집어 먹는다. 맛있다. 할머니, 또 해주세요. 우리 지원이가 잘 먹으니 기쁘다. 혜자가 미소 짓자 선영의 시선이 날석에 훑었다. 지원아, 엄마가 햄도 준비했거든. 저런 지방 많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할머니가 요리한 건 짜고 기름져서 속 아플 수도 있어. 지원이 입꼬리가 내려간다. 괜찮은데.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젠 부엌 일 진짜 그만두시죠. 옛날처럼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남한테 피해라니. 네, 어머니가 이 집 온 뒤로 경수 씨도 잔소리 늘고 집에 들어오면 화도 많이 내고 저도 미치겠어요, 솔직히. 경수는 그제야 한마디 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말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틈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렇게 싫으냐? 선영은 폭발했다. 네,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 없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식구들 밥맛도 다 잃게 하고 저 지원이 앞에서도 불평 그만 좀 하세요. 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다. 이게 사람 대우니? 내 자식 집인데 내가 밥 한 척도 못하나? 선영도 맞불을 놓는다. 저도 이제 한계예요, 할머니. 매일매일 눈치 주고 무슨 하사품 주듯 애 챙기고 안 보고 싶어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순간 식탁이 통째로 얼어붙었다. 지원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그만해. 할머니 울잖아. 지원아, 들어가. 선영은 아이를 방으로 밀어넣듯 소리쳤다. 경수는 멍하니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본다. 둘 다 진정 좀 해. 가족끼리 왜 이래? 당신은 모르는 거야, 경수 씨. 매일 집에서 눈치 받으면서 사는 내 기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혜자는 한참을 입을 꾹 다문 채 앉아 있었다. 눈시울만 붉어졌고 두 손이 떨렸다. 내가 여기 있으면 다 힘들어진다면 곧 나갈게. 그 한마디에 경수가 찔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서로 조금만 참으면. 하지만 선영이 마지막 불씨를 던졌다. 참는 건 저만 평생 한 것 같네요. 오늘부터 부엌엔 얼씬도 마시고 지원이랑도 최소한의 시간만 쓰세요. 필요하면 출근 전에 말해드릴 테니 아침에도 관여하지 마세요. 그날 밤 할머니 혜자는 작은 방에서 밤새 울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도시의 불빛만이 차가웠다. 지원이는 몰래 문틈으로 할머니 방을 엿보다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 엄마한테 말하지 마요. 혜자는 젖은 손끝으로 손녀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무력하게 속삭였다. 괜찮다, 우리 지원이. 할머니가 조금만 더 진짜 어른이 돼보마. 다음 날, 식탁에는 오롯이 선영이 만든 밥상만이 놓였다. 혜자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싸늘하게 식은 계란 부침을 바라보며 가슴 저 깊숙한 곳에 칼자국 하나가 더 새겨짐을 느꼈다. 내가 이 집에서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가족이라는 말이 정말 한순간에 거짓이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엔 조용하다 못해 매섭게 꺼지지 않는 반항의 불꽃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지원이 두 갈래 불길 속에 서다 봄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어느 날, 지원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지원아, 무슨 일 있니? 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자 지원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끝내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다. 친구들이 내 가방 냄새 난다고 놀렸어. 할머니가 해준 국 냄새 이상하다 했어. 울먹이는 아이를 혜자가 품에 안았다. 괜찮아, 우리 지원이. 세상에 이상한 냄새란 없단다. 다 각자 집마다 소중한 냄새가 있는 거야. 그때 부엌에 서 있던 선영이 고개를 들며 비꼬듯 말했다. 보라고. 그래서 내가 도시 애들한테 그런 음식 싸주지 말라 했잖아요. 시골 냄새 물씬 나는 거 요즘 누구 좋아하나? 창피하게 애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지원이는 엄마에게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한 번 더 주저앉았다. 저녁이 가까워져 올 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선영은 사납게 식탁 위를 정리하며 혜자 쪽으로 냉랭한 말을 쏟아냈다. 어머니, 이젠 진짜 음식에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지원이 체면도 생각 좀 해주시죠. 매번 이상한 냄새 풍기면서 혜자가 조용히 대꾸했다. 나는 지원이가 집밥 먹는 게 좋으니까. 선영은 더 무섭게 소리쳤다. 이제 그만하세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고 싶겠어요? 작은 방에서도 지원은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결국 할머니가 다가와 문을 열자 지원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도 자꾸 화내고 아빠는 매번 늦고. 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지원이. 힘들 땐 할머니가 네 편이 되어줄 테니까. 그날 밤 경수는 여전히 회사 술자리로 집에 오지 못했다. 혜자는 지원이 손을 잡고 조용히 잠재우려 했지만 선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같이 화를 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애껏 만지세요. 지원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왜 모르세요? 나는 손녀가 힘든데 곁에 있어주려고. 세상에 시어머니가 애까지 자기 편으로 돌리려고 하네요. 정말 집안에 아무런 질서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선영의 목소리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난내 통화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선영은 아예 지원을 방으로 밀치듯 몰아넣었다. 이제 들어가. 할머니 방에도 가지 마. 앞으로 엄마 말만 들어. 지원은 울음이 터진 채 방문 뒤에 숨었다. 지원에게선 연약한 어린 목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엄마 왜 그래? 할머니도 내 가족이잖아. 그 순간 부엌에서 쟁반 내리치는 소리가 났다. 선영이 식탁을 밀치며 고함쳤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뻔뻔해요니 어머니? 혜자는 마침내 눈시울을 붉혔다. 아무리 내가 시어머니라도 사람 대접은 하고 살아라. 이 짓이 사람이 할 짓이냐. 선영은 이를 악물고 맞받아쳤다. 난 더는 엄마로 생각도 안 해야 돼요. 딱 정리하시죠. 내일부터 이 집에 없는 사람 취급할 테니까.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 혜자는 눈물겨운 지원이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 역시 방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흐느꼈다. 조용한 한밤. 지원이는 작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아빠가 저장해놓은
번호를 누르며 울먹거렸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어. 할머니 울어. 아빠, 빨리 와줘. 영혼을 뒤흔드는 아이의 떨림이 전화 건너편에 흘러갔다. 깊은 밤 집안에선 지원의 울음만이 식탁에 남은 국물 냄새와 함께 퍼져나갔다. 혜자는 방에서 눈물만 삼킬 수밖에 없었고 선영은 텔레비전 볼륨을 더 높였다. 경수의 핸드폰 속에서 지원의 절박한 목소리가 되풀이 재생되는 밤. 아무도 서로를 껴안지 못했고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지원이의 두 갈래 불길 속 하루였다. 어둠이 집안 구석구석을 덮칠 때 밤이 찾아들자 집은 말할 수 없는 긴장감과 깊은 정막으로 잠겼다. 지원이 방에선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을 뿐 거실도 부엌도 온통 어둑하기만 했다. 경수는 야근을 마치고 겨우 집에 들어섰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분위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다녀왔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벗는 그의 뒷모습엔 평소의 기운이 없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선영은 남편을 노려봤다. 이제 오셨어요? 오늘도 밖에서 늦게 오셔서 저 혼자 다 감당했네요. 혜자는 옆방 문틈에서 둘의 대화를 듣는다. 바닥에 손을 짚은 채 흔들리는 심장 소리가 자신의 머릿속을 두드리는 것 같다. 경수는 조용히 답했다.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그냥 하루라도 편하게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선영은 흘겨보듯 말했다. 당신은 편할지 몰라도 저는 매일매일 감정 쓰레기통이네요. 어머니 일이든 지원이 일이든 몽땅 저 혼자 책임지라는 거죠? 잠시 뜸을 들이던 경수가 물었다. 그래도 서로 조금씩 참으면 안 돼? 괜히 내가 중간에 서서 힘들고 엄마도 많이 힘드실 텐데 너도 좀 봐주면. 선영은 손으로 식탁을 두드렸다. 아니, 이 집에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머니랑 내가 같이 못 살겠어요. 오늘 결론 내립시다. 당신이 엄마 편이면 나랑 지원이 데리고 나갈 거야. 친구 없는 도시, 새벽녘처럼 적막한 거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점점 날이 서고 있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엄마도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야.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맹렬했다. 가족이요? 저는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가족이 필요 없어요. 지원이까지 할머니 편 들게 만들고 집안이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경수는 전의를 상실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너무 몰아가지 마. 나도 힘들어. 순간 옆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이가 문틈에서 고개만 내밀고 눈물을 흘렸다. 혜자는 어둠 가득한 방에서 조용히 손을 꼭 쥐었다가 폈다. 내가 이 집을 망친 것일까? 아들, 며느리, 손주 모두에게. 문 밖에서는 싸움 소리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다. 오빠는 진짜 한 번이라도 내 입장 생각해봤어? 나는 결혼하고 한 번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어머니 눈치, 시골 음식 냄새, 지원이 학교 친구들까지. 나 정말 못 견디겠어. 경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나한테 뭘 하라는 거야? 엄마 쫓아내라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그래. 오늘 결론 내. 나랑 어머니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더는 양쪽 다 잡고 가지 말라고. 선영의 울먹임에 분노까지 실려 있었다. 지원이는 방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다. 내가 할머니 편들어서 엄마가 더 슬픈 건가? 아빠는 왜 이렇게 우는 걸까? 내가 다 잘못한 건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혼잣 말한다. 난 누구 편도 아닌데 가족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총성처럼 혜자가 방문을 확 밀어 열었다. 그만해라. 내가 이 집에 없으면 모두가 편해진다던데 내가 나가면 되지 않겠니? 경수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 쪽을 보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선영은 흐느끼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이제라도 나가줘야 내 인생 살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싸우고 숨 막히는 거 못 견디겠다고요. 정적이 집을 잡아 삼켰다. 한참 후
경수가 마침내 벌떡 일어서서 외쳤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왜 우리 집이 맨날 전쟁터냐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선영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경수 역시 터덜터덜 작은 방으로 사라졌다. 혜자는 남겨진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었고 집안 구석구석엔 어둠과 슬픔만 드리워졌다. 지원이는 살금살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할머니, 가지 마요. 가족인데 아무도 안 떠났으면 좋겠어. 혜자는 잠시 아이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애써 울음을 삼켰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가장 힘들고 외로운 밤일 줄. 가족이란 게 왜 이리 아플까. 한밤중 모두 각자의 방에 갇혀 희미한 등불과 흐느낌만이 집안을 떠돌았다. 도시의 밤은 차가웠고 가족이란 이름의 상처와 파편만이 은평 아파트의 벽과 천장까지 어둠으로 뒤덮었다. 배고픔과 모멸의 밤 아침 햇살이 식탁을 비껴갈 무렵 혜자는 홀로 부엌에 서 있었다. 냄비에는 어젯밤 남은 밥 한 줌과 차에 썬 무 몇 조각만 남아 있었다. 출출한 속을 달래려 살며시 손을 뻗는 순간 선영이 쿵 하고 냉장고 문을 닫으며 들어왔다. 왜 또 부엌에 계세요? 조금 배고파서 그냥. 선영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식사 필요하면 미리 얘기하세요. 잔반 남기는 것도 싫고 엄마가 자꾸 알아서 먹으려고 하면 한 집에 두 식구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 선영은 한숨을 한번 내뱉고 부엌을 정리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외국 드라마 보면 저렇게 굴지 않던데 참 피곤하다 정말. 점심 무렵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던 혜자는 지원이 학교에서 돌아온 소리를 들었다. 작은 손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다. 할머니, 배고파요? 혜자는 서둘러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맞았다. 아니야, 우리 지원이 밥은 잘 먹었니? 지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점심상에는 따로 혜자의 밥그릇이 놓여 있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선영은 자기 몫과 지원이 몫의 밥만 준비했다. 혜자 몫의 숟가락과 그릇은 식탁에 오르지 않았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혜자가 조용히 묻는다. 나도 조금만 줘.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선영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저녁은 우리 둘만 먹을 거예요. 어머니는 혹시 챙겨 드실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야 될 텐데. 며느리가 다 챙겨야 하는 시대에 지났잖아요. 경수는 그날도 야근으로 집에 오지 않았다. 배고픔이 극에 달할 무렵 혜자는 서랍장에 숨겨둔 오랜된 라면 한 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낮은 불에 끓여 먹으려다 쿵! 부엌 문이 열렸다. 뭐 하세요? 선영이 다가와 소리쳤다. 라면 냄새? 이 시간에 그런 거 해먹으라고 부엌 둔 거 아니잖아요? 혜자는 작게 떨며 대답했다. 하나 남은 라면이라 뭐라도 먹으려고. 선영은 라면 그릇을 빼앗았다. 도둑질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철없는 거예요? 여긴 시골 아니에요. 12시 넘어서 먹는 것도 눈치 보라고요. 조심스레 있었던 라면은 싱크대에 한껏 쏟아졌다. 모멸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혜자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눈물만 삼켰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걸까? 지원은 본능적으로 밖의 기운을 느끼고 방문 너머로 할머니를 지켜봤다. 할머니, 배 많이 고파요? 괜찮다. 우리 지원이만 밥 많이 먹으면 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밤중 스마트폰 진동음이 집안을 스쳤다. 경수에게선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혜자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늘 그랬듯 잠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자동 회신만 돌아왔다. 다음 날이 와도 혜자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 선영은 딱딱하게 경계를 내세웠다. 집 식비 아끼고 싶으면 꼭 필요할 때만 말씀하세요. 건강 챙기는 건 각자 몫인 거 아시죠?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밥까지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 말 앞에서 혜자는 더 이상 아무 반론도 못했다. 쪼그려 앉아 겨우 남겨둔 요구르트 한 병을 삼켰다.
굶주림보다 더 쓰라린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굴욕과 모멸이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게 듣는 라디오, 가끔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는 옆집 할머니의 쓸쓸한 발소리, 모두가 멀리서 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만 살 순 없다. 나라는 사람, 내가 이렇게 무너지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 눈가가 붓도록 울고 손끝이 파랗게 얼도록 배고픈 밤을 견디고서 혜자는 서서히 작고 단단한 불씨 하나를 가슴에 품었다. 저항의 씨앗 봄이라곤 믿기지 않는 유난히 차가운 하루였다. 혜자는 근심에 짓눌린 채로 동네 주변을 산책했다. 고층 아파트 안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다시피 지내던 끝에 얼어붙은 마음을 어딘가에서 녹이고 싶었던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혹시 은평구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 지연 씨가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 노인분들 모여서 같이 점심 도시락도 먹고 다도도 하고요. 혼자 지내실 땐 더 외로울 수 있는데 가끔 놀러 오시면 너무 좋아요. 혜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사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제가 사실 요즘 많이 외롭고 잠시 멈췄다가 입을 떼었다. 집안일이 힘들기도 하고 며느리랑 잘 못 지내서 자꾸 눈치만 보게 돼요. 지연 씨는 조심스럽고 단호하게 말했다. 요즘 노인학대, 가족 갈등 같은 것도 많아요. 혹시라도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르신의 권리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의 마음엔 작은 바람이 불었다. 그래, 나라고 무조건 참고 있어야 하는 인생은 아니잖아. 이렇게 살다 정말 바닥까지 무너지는 건 아닐까? 문득 지원이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떠올랐다. 혜자는 집에 들어가 지원이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지원아, 혹시 지난번에 쓰던 내 휴대폰 아직 있니? 할머니도 문자 보내는 법, 연락하는 법 좀 배워볼까 해. 지원은 반짝 웃었다. 응, 할머니, 내가 앱도 깔아주고 사진도 찍는 법 가르쳐 줄게요.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노인 대상 휴대폰 사용 교육을 열었다. 혜자는 그곳에서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의 온기와 용기,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얻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혜자 할머니. 본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가정 내에서 하신 녹음 녹화는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용기가 생긴 혜자는 지원이의 옛 휴대폰을 가지고 집안에서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다. 선영이 폭언을 쏟을 때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폰을 소매에 숨겼다. 하루는 선영이 저녁 준비 도중 거칠게 그릇을 내려쳤다. 내가 뭐라 그래야 들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가 무슨 왕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애만 잡고? 혜자는 생각했다. 이 말들이 다 내 고통을 증명할 수 있을까?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꼭 눌렀다. 다음 날 지원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나 있잖아요. 엄마가 자꾸 심하게 하면 그냥 내가 방에서 나갈게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려고요. 혜자는 손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에게라도 내 진심을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는 눈치만 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날 선영은 혜자가 부엌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에 눈을 부릅떴다. 누구랑 그렇게 오래 전화하세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우리 집 이야기 떠벌리지 마세요. 냉혹한 목소리였다. 혜자는 반격 대신 침묵을 택했다. 사실은 이미 휴대폰에 감추어진 녹음 파일이 몇 개 저장되어 있었다. 시간이 몇 주 더 흘렀다. 선영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불안해졌다. 어딘지 모르게 혜자의 눈빛이 바뀌어 보였다.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 그냥 예전보다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해요. 혜자는 조용하지만 결연하게 말했다. 자정 무렵, 선영이 욕설과 협박을 퍼부으며 휴대폰을 돌려보라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장 그거 내놔요. 무슨 녹음 같은 거 한 거 아니에요? 잠시 겁에 질릴 뻔했지만 지원이 깜짝 놀라
할머니 앞으로 달려왔다. 엄마, 할머니 놀라게 하지 마세요. 지원의 눈물 어린 목소리에 선영조차 잠시 멈칫했다. 혜자는 속으로 작은 승리를 느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내 목소리를, 내 고통을 증명할 방법도 있다. 빙판길에 핀 봄꽃처럼 혜자의 마음속에 작고 단단한 저항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가장 약한 듯 보였던 노년의 한 여자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전쟁, 하루 종일 흐린 빛이 집안 가득 내려앉았다. 경수는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며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전화기에서 익숙한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녹음 파일을 건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폰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선영은 혜자를 몰아세우듯 서 있었다. 오늘도 또 무슨 말을 하려고요? 시어머니가 못하는 게 없어. 이 집에서 못하는 소리 하나 안 해요. 그때 현관문이 쾅 소리내며 열렸다. 경수가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왔다. 선영이 불안한 눈빛을 잠깐 보낸다. 여보, 어서 씻고 와요. 오늘 일이 많았죠? 경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며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는 선영의 목소리. 내가 시어머니 밥까지 왜 챙겨? 저런 늙은이 하나 잘못 데려와서 집이 이 지경이지. 거친 소리와 울먹이는 지원. 엄마, 그러지 마. 그리고 그 불쑥 끼어든 혜자의 흐느낌. 모든 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자기 목소리가 또렷이 울리는 걸 들은 선영은 대번에 경수에게 달려들었다. 그게 뭐예요? 누가 몰래 녹음하래요? 이런 모욕적이고 치사한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경수는 차갑게 물었다. 이게 다 진짜야? 어머니한테 이랬어? 선영은 점점 감정이 폭발했다. 나만 나쁜 사람 만드시지 마요. 집안 뒤집어 놓은 게 누군데?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면 다 해결됐을 일 아니에요? 경수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게 됐지? 순간 선영은 주방에서 칼을 집으려다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집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다. 외부에서 들릴 만큼 집안 고성이 퍼졌다. 아저씨,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요? 아,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경수는 경비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선영의 감정은 멈춰지지 않았다. 그는 혜자의 팔을 잡아챈 채 소리쳤다.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죽기 전엔 못 나가겠다는 거야? 혜자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벗어날 수 없는 수치와 분노가 그녀의 손가락을 파랗게 만들었다. 경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원은 용기를 내어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몸을 던졌다. 엄마, 진짜 싫어! 이럴 거면 내가 아빠랑 할머니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원의 어린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소리에 선영도, 경수도, 심지어 혜자조차 잠시 멈췄다. 거실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경수는 다시 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끝까지 재생시켰다. 거기엔 지원의 울음, 혜자의 떨리는 호흡, 그리고 선영의 반복되는 폭언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경수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내 가족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것 같아. 선영은 여전히 두 손을 떨며 소리쳤다. 이런 식으로 모욕 주고 증거 남기고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갈게. 아니면 경찰 부르세요. 뭐든지 하라고요. 지원이 울면서 아빠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아파트 복된 이웃들이 몰려와 창문 밖으로 소란을 살폈다. 경비원이 거실로 들어와 말했다. 더 큰일 나기 전에 잠시 밖으로 나가시죠. 집안에 경찰도 오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수는 모든 게 무너진 듯한 눈으로 방 안을 바라봤다. 이게 다 뭐야? 우리 가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해? 혜자는 흐느낌을 삼키며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날 밤 은평의 한 아파트 한가운데 빛이 꺼진 거실에서 온 가족의 의지와 인내는 완전히 부서지고 마지막 전쟁의 불꽃만이 서서히 꺼져갔다. 진실의 드러남, 치유의 시작, 무거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경수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방에서는 지원이와 혜자가 조용히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서 망설이던 지원은 숨죽이며 물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다 괜찮아질까? 혜자는 부드럽게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모든 게 다 괜찮아지진 않겠지. 그래도 우리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날 오전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복지센터 상담사가 집을 방문했다. 경수는 담담히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채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를 내밀었다. 상담사와 경찰은 조심스럽게 혜자의 말에 귀 기울였다. 지원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며 커다란 눈을 깜박였다. 어르신, 지난 기간 정말 많이 힘드셨죠?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도울게요. 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고만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다 잘못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군가 말을 들어주니 내가 미치지 않은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선영은 건조한 표정으로 경찰차에 실려갔다. 거칠게 분노를 터뜨렸던 어제와 달리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아파트 복대는 이웃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불쌍하다. 저런 할머니를 그동안 얼마나 했으면. 세상 무섭네. 내 아이도, 내 가족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누군가 할머니, 꼭 건강 챙기세요라고 조용히 말을 붙이기도 했다. 집안에 남겨진 경수는 혜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왜 이제서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게 됐을까. 그의 어깨 너머로 지원이도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 손을 감쌌다. 혜자는 자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한다. 누구의 잘못만은 아니야. 서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서로의 상처만 보였던 거지.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는 혜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혜자는 지원과 함께 동네 공원 산책도 하고 때로는 이웃 노인 모임에서 간단한 요리도 배웠다.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동네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어 나도 딸이랑 사이가 멀어져서 밤에 많이 울었어. 자식만 의지하다 슬퍼지지 말고 할머니도 할머니 삶을 살아야 해요. 말을 건네주었다. 언론에도 한 줄 기사로 짧게 실렸다. 은평구 아파트서 노인학대 사건, 빗장 풀린 가정폭력의 민낯. 주민들 함께 지켜야 자정 목소리.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말을 걸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그래도 할머니 절대 혼자 아니에요. 저희도 늘 응원할게요. 경수는 아내와의 고통스러운 결별 이후 매일 저녁 퇴근 후 어머니 방에 찾아와 지원과 셋이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조용한 식탁 위 지원이의 목소리가 퍼진다. 할머니, 내일은 학교에서 발표 있는데 할머니가 만든 반찬 싸가도 돼요? 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럼 우리 지원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맛을 꼭 만들어 볼게.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듯 훼손된 마음들도 천천히 제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혜자는 오래된 일기장을 펴서 쓴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나를 소중히 대하기로 했다. 작은 온기처럼 내 안에 남은 슬픔과 화해하면서 지원이와 경수를 꼭 안아주겠다. 가끔은 복도에서 선영의 악다구니가 되뇌어질 때 혜자의 마음은 흔들렸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람이 다시 인간다워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원의 작은 손길과 경수의 후회, 어린 말 한마디가 혜자의 등 굽은 마음을 편히 안아주었다. 어스름한 저녁, 혜자는 지원과 공원 의자에 앉아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이란 건 상처받아도 다시 서로를 안아주는 거란다. 지원은 눈을 감고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었다. 하루가 저물어가지만 밝아오는 내일은 분명 더 따뜻할 거라 믿으며 세상 모든 할머니들의 존엄과 용기를 응원하는 조용한 밤이 내려앉았다.